시작하겠습니다. 이 증상, 이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두통, 메스꺼움, 증상이 특이하지 않죠? 질병 특유의 증상과 징후가 없습니다. 응급의학회지에 실린 논문 내용인데요. 경증 환자일수록 조기 파악이 어렵습니다. 독감과도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고요. 특이한 병력도 없으면서 증상도 특이하지 않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두세 명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119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증상이 두통처럼 특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해 보시고요. 환자 주변에 이런 화로물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즉시 해야 하는 현장 안전 대응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현장으로 출동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대응이 조금 아쉬웠죠.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 당시 현장캠 보시면서 무엇이 아쉬웠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현장캠 재구성해 보시고요.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현장 안전 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저와 수업을 하시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게 100% 산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독 현장에서 여러분 대원분들과 환자의 안전 확보 바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학습 순서는요, 일산화탄소의 특징, 그리고 중독의 병태 생리, 현장 캠으로 보는 산소 투여 방법, 현장 안전 확보 방법, 그리고 수행평가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인데요. 일산화탄소는요, 유기화합물이 밀폐된 환경에서 불안전하게 연소될 때 무색, 무치, 무미 상태로 발생이 됩니다. 공기보다 0.97배 가볍게 발생하죠. 자, 이런 특징과 함께 환경을 한번 유추해 보고요. 그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밀폐된 환경이라고 했으니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나? 이렇게 유추해 보시고요. 그러면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가스 농도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입할 때 공기흡기 양압 착용하셔야 되죠.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불안전한 연소라고 했으니 무엇이 연소되지? 현장을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 보일러 연통의 불량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전원을 차단하시는 겁니다. 화로라면 밖으로 이동하셔야죠. 무색무취무미라는 건 증상 생기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통처럼 증상이 생겨서 신고했다는 건 이 현장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최소 200ppm이 넘는가? 이렇게 유추해 보시고 일단 나가서 환자 평가 처치하자 이렇게 연결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건 공기 중에 떠있나? 그렇다면 모든 문을 열어서 안전농도 50ppm 될 때까지 환기 이렇게 연결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일산화탄소 중독의 병태 생리인데요. 이 동그란 것이 적혈구입니다. 헤모글로빈이고요, 산소인데요.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을 해서 뇌와 심장,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해 주죠.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산소장애, 일산화탄소가 무려 270배나 강하게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 버립니다. 온몸에 보낼 산소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화학적 빈혈에 빠지게 되고요,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그 증상이 뇌라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위라면 메스꺼림이나 구토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처치, 치료를 해줘야 될까요? 일단 중독 현장 체류는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일단 나와야 되죠.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는요, 21%입니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산화탄소 혈색소의 반감기는 21%, 혈색소의 반감기는 36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 대원님들이 현장에서 산소를 100% 투여해 주시면 그 반감기가 8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뇌는 산소 부족에 민감합니다. 산소 투과량을 막 늘려줘야 되는데 대기에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상기압으로 올려주는 고압산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그 반감기가 이렇게 23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일산화탄소 중독의 치료는 현장 탈출 후에 100% 산소 투여입니다. 우리 119 구급대는요, 병원 도착 전까지 100% 산소 투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현장캠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캠은요, 교육용으로 현장 내용 그대로 재현한 영상입니다. 때는 12월 어느 날 새벽 2시 30분 가정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20대 손자가 모두 두통 있다고 신고를 했죠. 이 시기가 화목보일러 설치가 엄청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자분께 혹시 최근에 보일러 바꾸셨나요? 라고 물으니 아니요, 머리 아프니까 빨리 오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동팀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출동 대회가 알립니다. 일가족 모두 두통 있는 거 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니 모두 방진 마스크 착용하고 출동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저는 현장 도착해서 환자 평가를 하고 있을 때쯤 후착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본 카메라는 후착 구급대 리더의 캠이고요. 컴플런스가 현관문을 잘 열고 있습니다. 타다당은 하루가 보이네요. 일산화탄소 중독 현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 손자분이 계시니까 그 농도가 25%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할아버지의 농도는 28%였는데요. 안 간다 카이. 가셔야 되는데. 안 간다 카이. 그럼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송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아동병원에 넣을게요. 한 30분 정도 걸리겠네요. 예? 저는 병원 선정을 하고 있었고요. 할머니 갑시다. 연락해요. 자, 보세요. 할머니의 농도도 28%, 두통, 어지러움, 고열이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데려왔어. 네, 모두 빨리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이송 거부를 하시니 할아버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토를 하시고 현장 체류 2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을 시작합니다. 자, 선착대인 저희 차량으로 25분 거리에 있는 고압산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할머니는 비디온 마스크 15리터, 차량용으로 가스된 산소를 투여했는데요. 손자분은 똑같이 비디온 마스크 15리터지만 휴대용으로 건조하게 투여를 했습니다. 휴대용 산소용기는요, 약 10분 정도 쓰면 고갈이 되는데요. 그 모습이 이렇게 저장백이 쪼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산소가 산소 다 됐어요. 과장님. 네, 산소 다 됐어요. 교체 좀 하겠습니다. 벗어주시고요. 자, 요거 코에 밀착 가슬 가지고 숨 쉴 때마다 트리거를 당겨서 쉬시고 안 쉴 때 이렇게 쉬고 끄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실게요. 자, 트리거 당겨보세요. 쉴 때. 네, 그렇게 해보세요. 밀착 하셔야 됩니다. 바짝 푹 하셔야 100% 산소 공급이 됩니다. 불편하세요? 자, 휴대용 산소용기로 비디온 마스크 15리터 줬을 때는요, 10분 동안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손자분의 불편감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힌트 드릴까요? 비강 캐뉼라를 6리터 이상 투여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손자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불편하세요? 뭔데? 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산소가 강하고 건조하게 나오니 코와 입이 따갑다고 하시는 건데요. 산소 소생기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 소생기는요, 수동 모드에서 분당 40리터가 나오는데요. 비디온 마스크가 15리터니까 무려 2.6배나 강하고 건조하게 나옵니다. 의식 있는 환자라면 충분히 따가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정상 호흡이 1분에 12회라고 본다면 10분이면 무려 120번의 트리거를 당기고요. 병원이 멀어서 60분 거리라면 720번의 트리거를 당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산소 고갈 걱정해야 합니다. 환자가 2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아예 이송하기 전부터 산소통의 잔량, 병원 간의 거리 감안해서 얼마나 쓸 수 있지?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고민하지 마십시오. 투여량에 따른 산소 사용 가능 시간 교재 62쪽에 실어놨습니다. 지금은 환자분의 불편감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볼 건데요. 자, 조별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1쪽이고 2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안쪽에 좋습니다. 제가 먼저 마스크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트리거인데요. 마스크 입에 밀착시키시고 2초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3초를 내뱉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해보겠습니다. 밀착시켜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네, 밀착시키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떼게 되면 100% 산소가 공기랑 섞이니 산소 농도가 떨어지죠. 잘하고 계십니다. 길게 짜시는 거 좋습니다. 짧게 여러 번 짜게 되면 과한기가 돼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네. 좀 어떠신가요? 입이 좀 마르는 것 같아요. 아,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좀 어떠세요? 아,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건조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번만 했기 때문인데요. 환자분의 경우 60분 이송 거리에서 무려 720번의 트리거를 짠다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소통은요, 원래 100%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떼는 순간 공기랑 섞이니 100% 농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아프다고 자꾸 떼면 꾸준히 100%도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였죠. 일산탄소 중독 환자에게 100% 산소 공급하는 방법이요. 산소 마스크를 입에 완전히 밀착시킬 때 100%입니다. 떨어뜨리면 100%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휴대용 산소가 고갈되는 10분, 병원 거리가 10분 넘는다면 한 차당 한 명만 이송하십시오. 그래야 100% 산소 꾸준히 투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진짜 아쉽고 속상한 겁니다. 할머니는 100% 산소가 꾸준히 잘 투여되고 있는데요. 비제온 마스크로 투여가 되니까요. 근데 손자분은 따갑다면서 마스크 자꾸 떼니까요. 농도도 떨어지죠. 안정적이도 않은 거죠. 처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우리 팀원들한테 두통도 생겼어요 라고 하니까 이 두통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팀원들도요, 후착 때도요, 모두 두통이 있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모두의 두통? 뭘까요? 맞습니다. 모두 일산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방진 마스크를 꼈습니다. 그죠? 우리 구급대원 모두를 중독으로 만드는 현장 되도록 가보겠습니다. 분명 폼블런스가 문을 잘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조별로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요. 이 사진에서 어떤 걸 했어야 됐을까요?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화로 이동했어야 됐죠. 자, 2조요. 여기서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창문 개방. 맞습니다. 3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조요.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요?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즉시 대피. 자, 흡연자도요. 3에서 5%가 나오는 말투 일산탄소 농도입니다. 많이 피우시는 분이면 최대 10%까지 나온다고 해요. 근데 환자 농도가 25%라는 말은 이 현장에 일산탄소가 엄청 많이 있구나 라는 힌트가 됩니다. 즉시 나갔어야 해요. 자, 그리고 저는요,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안전센터 소방차의 필수 장비인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인데요. 1차 설정값이 35ppm에서 울립니다. 도착하자마자 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할아버지께 가자마자 어르신 우리 마당 나가서 얘기해요 라고 했을 겁니다. 어르신 이송 거부와 상관없이 바로 대피해서 신선한 공기에서 대화를 나눴겠죠. 자, 경보음 하나로 완전 달라지는 현장 대응입니다. 경보음 물렸다면 환자와 대원 모두 밖으로 대피했을 것이고요. 우리 대원들은 공격기 양압 착용, 현장 재진입, 화로 밖으로 이동, 그리고요 실내 농도, 안전 농도가 될 때까지 환기를 했겠죠. 이렇게 하면 환자는 추가 노출이 없었을 거고 저희는 중독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전 마스크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KF94 마스크와 방진 마스크의 필터 단위는 같습니다. 마이크로미터 10의-6승인데요. 일산화탄소의 입자 크기는요. 112.8 피코미터입니다. 피코미터의 단위는요. 마이너스 12승. 너무 작죠? 자, KF94 마스크는 일산화탄소를 막습니까? 못 막힙니다. 맞습니다. 못 막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에서 KF94 마스크 착용하지 마십시오.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한 호흡보호 장비는요? 마스크 아니죠? 면책 맞습니다. 자, 호흡보호 장비는 양압일 때 효과 있으니 양압으로 꼭 착용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런 거 다 하지 않아도 안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단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신고자의 전화 통화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요. 신고자분이 환자분이세요? 다른 분도 의식 있고 걸을 수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현장 체류 시간을 줄여주고 추가 노출 차단, 신선한 공기에서 벌써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전화 통화한 그 시점, 도착하기도 그 전부터 말이죠. 자, 현장캠 재구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중에 신고자랑 전화 통화를 해서 신고자분이 환자분이고 다른 분도 걸을 수 있다면 뭐라고 지시한다고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출동대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 도착했는데 아직 환자분이 자력 대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펌플러스 팀장님에게 환자 구출해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펌플러스 팀장님은 팀원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할까요? 공기압 양압 착용, 환자 구출, 농도 측정, 그리고 화로 이동.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실내 안전 농도가 될 때까지 환기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구급대원님들 환자 평가 처치는 현장 밖에서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목표죠. 일산화탄소 중독 현장에서 대원과 환자의 안전 확보하는 방법이요. 출동 중 신고자의 전화 통화에서 자력 대피 유도하십시오. 그리고 현장 진입은 공격이 양압입니다. 농도 측정하시고요. 환자 평가 처치는 현장 밖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환자의 추가 노출 막을 수 있고 대원의 중독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독 현장에서요. 마스크 착용하면 안 되는 이유요. 일산화탄소 입자 크기가 작았어. 감사합니다. 작아서 마스크 통과 못함으로 호흡기 보호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요. 출동 중 신고자의 통화에서 신고자분이 환자분이고 다른 분도 걸을 수 있다면 뭐라고 지시한다고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세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제가 이 시간 처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2~3명의 환자가 두통같이 특이하지 않은 증상으로 신고를 했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 환자 주변에 화로 같은 연소 물질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해야 되는 안전대응은요. 환자의 자력 대피입니다. 이것은 마치 심정지 현장 출동 중에 신고자에게 CPR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 예후를 좋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자, 자력 대피 유도는요. 환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안전한 활동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